마지막 발표를 해주실 분은 현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헬스본부 의료기기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박호준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 구축 과제 총괄 책임자를 맡은 박호준입니다. 벌써 이 과제가 시작한 지 한 2016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로 11월 말일까지 이제 5년의 과제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과제는 보통 그 과제가 끝나도 5년 동안은 이제 유지를 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년 전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도대체 하드웨어 시험 검사하는 건 알겠는데 소프트웨어는 도대체 뭘 시험 검사를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도 이제 많이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뭐 식약처에서 물론 이제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디지털 치료제 뭐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AI 뭐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 이런 걸 다 만드시긴 했지만 그것도 다 결국은 다 소프트웨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럼 소프트웨어 시험 검사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플러스 이제 그런 기능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실제 그 우리 과제를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지금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사업을 들으시고 우리 회사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국제적으로 그 이게 사실은 다 그 5년 전 내용이나 지금 내용은 사실 더 이제 많이 바뀌었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규모가 뭐 무지막지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진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소프트웨어가 그 하드웨어보다 실제 그 산업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여기 그래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벌써 한 거의 10년 전이죠. 한 2012년, 13년 때부터 하드웨어가 이제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하고 소프트웨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로스되면서 벌써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이제 뭐 저희는 산업기술 시험원이니까 시험을 수행해야 되는 기관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드웨어 시험 검사보다 이제 소프트웨어 시험 검사가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뭐 디지털 치료기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훨씬 더 뭐 극단적으로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10년 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SAMD가 없었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기기가 거의 없었던 하드웨어에 탑재돼서 쓰는 소프트웨어의 사고로 인해서 미국 FDA나 이런 데 사고 조사를 해보면 과거 뭐 한 1990년대보다 2000년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몇 배로 뛰게 되고, 실제로 저희가 아는 뭐 에보트, 뭐 박스터, 뭐 이런 유명한 기관들, 그 의료기기 회사들도 미국 FDA에 그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그 리콜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 FDA에서는 1997년부터도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그 IEC죠, 국제 규격을 만드는 그 IEC에서도 저기 62304라는 규격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크게 주목할 점은 그 원래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시험 검사를 할 때 IEC 60601-1이라는 거를 따라서 하는데, 저 60601-1의 이제 시험 항목에 보면 저 IEC가 이제 추구하는 게 원래는 그 일렉트리컬한 거에 대한 세이프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전기에 감전돼서 죽지 않냐, 또는 전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 규격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의료기기 규격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라든가 TV라든가 뭐 모든 하여간 전기를 쓰는 제품에 대한 국제 규격은 IEC에서 만드는데, 그 IEC의 그 관심 사항은 전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뭐 화재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이런 위험을 낮추자는 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EC에서 의료기기에 쓰이는 62304라는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또 규격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60601이 원래는 이제 메인 규격인데, 그거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62304 규격도 같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게 뭐냐? 이게 지금도 사실 의료기기 뭐 제조업체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이제 오래된 규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재까지도 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기 기업이 뭐 제조업체가 거의 한 3,500개, 수입업체가 뭐 한 2,500개가 넘어서 합쳐서 한 6,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제조업체만 보더라도 뭐 그 매출액 10억 이상, 10억 이하의 그 소규모 기업들이 거의 뭐 80% 이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소프트웨어 규격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규격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도 이제 한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탑재를 해서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하는 거니까 하드웨어가 그냥 잘 동작하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된 거 아니야? 왜냐하면은 하드웨어가 잘 동작하니까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잘못됐으면 그 하드웨어가 동작 안 하겠지.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뭔가 워킹을 시켜가지고 하드웨어가 워킹이 잘 되면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시험을 따로 하지 않고 주로 그냥 하드웨어 시험을 하면서 하드웨어의 성능이 잘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했을 때 엑스레이 도주를 뭐 10을 줘야 되는데 10이 잘 나와. 그럼 이거는 보통은 뭐 이런 거를 다 소프트웨어로 운영을 하니까 10을 주기로 했는데 10이 잘 나온다는 얘기는 소프트웨어가 잘 워킹하니까 10이 잘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자체만을 시험하려고 하지는 사실 어려우니까요. 소프트웨어가 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인허가를 받아 왔었던 건데,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시험도 여기 보면은 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 구조 설계, 상세 설계, 뭐 코딩,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뭐 시스템 테스트, 이런 거를 다 해야 돼요. 원래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다 했었어야 되는데, 의료기기 이제 만드는 업체나 이런 데가 워낙 이제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하드웨어 만들어서 테스트하기도 어려운데, 601 시험하기도 어려운데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제 시험을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사실 이제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몰랐었던 거죠. 그런데 소프트웨어도 보면요, 하드웨어도 만약에 이제 KTL에 와가지고 어떤 의료기기 시험 검사를 하던, 냉장고를 하던, 이렇게 TV를 하던 시험 검사를 한다는 개념에서 보면 맨 먼저 하는 일이 저희 KTL에서는 CCL이라는 걸 검사를 해요. 근데 CCL이 뭐냐면 크리티컬 컴포넌트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의료기기를 구성하는 중요 부품들이 뭐냐, 일단 이 부품들이 인증을 받은 부품을 쓴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부품들을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게 되니까, 일단 전체를 시험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품 하나하나가 벌써 이제 IC의 규격에 맞는 부품을 쓴 거냐. 예를 들면 스위치 하나, 뭐 퓨즈 하나,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규격이 있는데 그 규격품을 쓴 거냐를 테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이제 모아졌을 때 그 모아진 거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는 건데, 사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프트웨어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 덩어리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제 그 단위 테스트를 하고 통합 테스트를 하고 뭐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는 게, 소프트웨어도 굳이 이제 쪼개놓고 보면 뭔가 뭐 파워와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어떤 뭐 엑스레이의 출력을 권장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런 게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를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의 부품처럼 유닛 테스트를 하고 유닛을 합쳐가지고 또 통합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탑재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하고 이런 전체 단계를 이제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다 사실을 잘 거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제를 5년 전에 사실 발굴을 해서 이걸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5년 이상 이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료기기 제품을 만드는 의료기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 소프트웨어가 뭐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실제로 그 규격은 점점 국제 규격이나 이런데 그 뭐 미국 FDA를 받던 CE를 받던 할 때 이제 소프트웨어 시험 검사를 했냐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은 되게 이제 애로사항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이 과제의 제목이 소프트웨어란 말이 있고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란 말이 있는 이유가 실제로 하드웨어 시험 평가는 원래 뭐 KTL의 원래 롤이었고 그거 식약처의 이제 지정기관으로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 몇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하는 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도 이제 구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제를 통해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제 능력을 갖추게 된 거고, 그다음에 그 능력을 갖춘 거를 기반으로 우리 이제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가 사실 이게 왜 이제 소프트웨어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게 됐었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제는 실제로는 좀 뭐 대부분 뭐 평가 과제 이렇게 들어보시면 뭐에 대해서 하여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다음에 통합 테스팅, 사용 적합성 테스팅,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그 기업 지도를 한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그 전체 1, 2, 3, 4, 5번을 원스톱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걸 목표로 저희가 이 과제를 시작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사용 적합성 같은 경우도 저게 왜 생뚱맞게 들어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뭐 센터 목표는 실제로 KTL도 이 과제를 시작할 때에는 그 62304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 검사 기관 등록을 못 받았었습니다. KTL이 원래는 그 이제 규격마다 그 IEC 규격마다 시험 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뭐 콜라스 지원 같은 걸로 하면 한 2,000개 규격 정도의 콜라스 이제 시험 검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특히 이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도 이제 추진 목표가 소프트웨어 기관으로 등록이 되면서 내가 등록이 됐으니 이제 기업에게 이제 성적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이걸 이제 목표로 이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센터라든가 이제 기업들을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걸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과제를 위해서 저기 이제 유명하신 분 두 분이 나오시는데 저기 저분이랑 MOU 맺을 때 저기 그 왼쪽 끝에 있는 사진은 작게 조그마지만 그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그 김동연 그 전 그 기재부 장관님이 아주대학교 총장님이실 때 그 MOU를 맺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대구시 그 시장님과 같이 이제 그 이 과제를 위해서 이제 MOU를 맺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보통은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이제 V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뭐 구조 설계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 위에 그림 있잖아요. 사용 적합성 요구사항이라든가 사용자 요구사항 저 위에 그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V 모델에는. 근데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해본 게 요즘은 다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의료기기가 진짜로 많고요. 이게 무슨 진짜 어떤 뭐 버튼이나 이런 게 다 거의 없잖아요. TV나 뭐 어디에도 이제 요즘 버튼이나 이제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뭘 돌리고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이게 다 그냥 이게 GUI, 그러니까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니까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GUI에 대한 이제 사용 적합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잘 오동적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드웨어 더 윗단에다가 사용 적합성 요구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V 모델을 위로 더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이제 우리 과제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소프트웨어가 뭐지? 이런 얘기가 왜 계속 나오냐면, 실제로 과제 평가를 가도 평가위원분들이 오셨는데도 소프트웨어 시험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제 평가를 하러 오셨는데 이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으셔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이렇게 넣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은 건물이 이제 시공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감리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이제 이 6230사 내용으로 보면 코딩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테스팅이나 이제 유지 보수가 필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이 6230사 규격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 그 유지 보수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엔지니어가요 열심히 하다가 퇴사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남아 있잖아요. 그럼 다음 엔지니어를 뽑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소프트웨어 있으니까 이거 업데이트해서 쓰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새로 만들게요. 이래서 또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유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부품 뭐 리스트라든가 이게 다 있어야, 아 이게 보니까 설계도가 있으니까 뭐 A 부품만 갈아 끼면은 되겠구나 이거가 되는데, 원래는 소프트웨어도 그런 설계도 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 하나하나 꽂듯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먼저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설계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내 머릿속에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유지 보수를 이제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이나 이 소프트웨어 시험 평가는 그런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도 이제 그 말씀해 주신, 예를 들면은 그 뭐 혁신 의료기기 기업 평가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거를 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은 누가 만약에 바뀌더라도 소프트웨어 설계도라든가 부품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런 이제 기업 인증을 해주는 거지, 그냥 제 제품이 워킹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기업 인증을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소프트웨어라는 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뭐 저희가 이 6230사가 패스페이를 쳐야 되는 칸이 99칸이나 있어서 이걸 이제 5년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원래 이제 성과 지표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맨 1번이 있는 게 공인인증기관 자격 획득을 한다. 이게 저희가 2건이라고 돼 있는데, 62304라는 게 원래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 평가 기관으로 등록이 된 거고, 최근에 이제 그 82304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SAMD 시험 검사 기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82304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2개를 목표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등등등은 이제 기업 지원을 열심히 해주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사업 내용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CBTL, 콜라스 뭐 이런 것들과 뭐 MOU를 맺고 잘 열심히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테스팅을 하려고 해도 테스팅과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거 저희가 이제 사실 구매한 게 그것도 몇 10억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하나로 치면은 뭐 1억 뭐 몇 천만 원 이런 거가 있지만 5년 동안 저희가 다 이제 구축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테스팅하는 소프트웨어도 몇십억 단위로 되고요. 이게 다 지금 우리 대구시의 지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가 다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스팅과 관련된 시험 평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실 KTL 자신도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테스팅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5년 전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도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 테스팅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에 탑재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게 통합 테스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제품마다 다르니까 이제 통합 테스팅하는 방법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사용적 합성 테스트는 말씀드렸던 그 GUI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사용적 합성 테스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사용적 합성 평가 기술 개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 지도라는 게 이제 저희만 KTL만 공부해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실제로 이제 기업들에게 소프트웨어 시험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서류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술 지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내부 전문가들도 양성을 하고 뭐 논문도 발간하고 뭐 구축 기간이 지금 사실 이제 5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씀드린 대로 11월 30일까지가 이제 과제가 종료되는데 종료되고 나서 5년간 사실 저희가 이 그 시설이나 이런 걸 계속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는 우리 이 센터가 대구 그 TP 안에 그 서버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다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요거는 뭐 특별히 그 인공지능 빅데이터처럼 뭔가 이렇게 보안을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대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서울에서도 접속을 해서 요거는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적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뭐 몇 년에 걸쳐서 뭘 몇 건 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뭐냐면 저희가 그래서 STL 원래 저것도 이제 장명을 할 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되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은 건데 이제 ktl.rli.kr이 원래 저희 그 원래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가지를 치고 나갈까 하다가 STL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레보러토리 원래 KTL이 그냥 코리아 테스팅 레보러토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시험을 하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팅 레보러토리의 약자로 stl.rli.kr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여기에 들어오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기술 지도나 장비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했었는데 뭐 그래도 뭐 한 80 몇 점 정도로 매년 높은 정도의 그 만족도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작년 포럼에서 이제 찍었었는데요. 작년에도 이게 보니까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네요. 재작년 포럼에서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했었고 거의 한 200분 이상 오셔가지고 경청을 해주셨었는데 빨리 진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포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